자, 오늘은 지난 시간은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로 실행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찾아보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인베디드 시스템 쪽의 내용,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테스트가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상태라는 게 눈에 보이면, 그리고 그 상태라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쉬운데, 대부분 뭐 이게 센서가 뭐 동작을 하면서 눈에 별로 보이지 않아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를 모델로 해서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보고 소개합시다. 그래서 우선은 상태 머신을 뭐 소개하면서 테스트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 964를 그래서 이게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적합성을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여기 안에 기준이 이 상태 머신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어떤 커버리지가 하나의 이것도 이제 커버리지가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에 대한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거 해보세요. 신호등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거 어떻게 테스트하죠? 다 켜봐. 그러니까 이가 신호등이 얘가 빨간불을 켜진 상태다. 거기서 뭐 한 20초 후에는 초록불이 켜져야 된다. 그 다음에 초록불 켜진 다음에 뭐 20초 후에는 다시 황색등이 전멸되는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이 가지는 상태와 상태 변화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모델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나타내 주는 게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인데, 그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의 커버리지를 어떻게 잡을 거냐에 따라서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신호등에 대한 상태를, 그러니까 우선은 상태를 여러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소비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옐로우가 깜빡깜빡거리다가 다시 레드.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로 나타난 게 뭔가요? 상태죠. 빨간불이 켜진 상태. 그 다음에 여기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면 20초가 지난 다음에는 그린이 켜져야 돼요. 나머지는 꺼지고, 그리고 다시 20초가 지나면 옐로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옐로우가 깜빡깜빡거리다가 다시 얼마 후면은 뭐 레드로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커버리지에 대한 기준은 상태와 이벤트에 대한 조합.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상태가 3개 있지만 이벤트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시스템 뒤에 나올 텐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이벤트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태와 이벤트의 조합을 다 따져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한 거는 요것만 따져보는 거예요. 요 화살표 돌아가는 거, 요것만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는 상태 머신에서 어떤 명시된 경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제대로 가는지를 쫙 해보는, 경로 전체를 해보는 그런 테스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상태 위주로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상태 조합을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까지, 다른 상태까지 이해하고 다른 상태 조합을 테스트해보는 케이스가 있고,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이벤트의 조합이 제대로 잘 가는지 다 테스트해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거 트랜지션만 다 커버되면 뭐 다 테스트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여기 있는 트랜지션만 봐도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태하고 조합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커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뒤에 그 고립사르게 나오는 그걸 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상태 기반으로 테스트할 때 뭐가 오류가 나오는지 지금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액션이 오류가 있는 거. 이게 액션이가 뭐냐면 요 안에 나타나는 게 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태 들어가면 어떤 액션이 필요한가요? 신호등에 빨간 불을 켜고 나머지 그린이나 옐로우는 꺼라는 액션이 여기서 필요하죠. 그죠? 요 상태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가드 조건. 요 가드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요 트랜지션 앞에 여기에 어떤 조건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시간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변수의 뭐 값이 어느 거하고 같은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오면 여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든지 어떤 메시지가 날리든지 뭐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상태에 대한 우려.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됐는데 상태가 여기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상태가 빠져 있거나 불필요한 상태가 있다든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시스템은 구현된 거는 이거하고 안 맞게 또 다른 상태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린이 깜빡이는 상태가 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레드와 그린이 같이 두 개가 켜진다는 상태가 원하지 않았는데 구현이 됐다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명시되지 않은 이벤트 빠진 트랜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뭐 크게 나눠서 X하고 Y, G가 있다면 이 상태에서 X도 나타내야 되고 Y도 나타내야 되고 G가 나오면 어디로 가라는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이 G가 없으면 그냥 이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게 그냥 디폴트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다음 상태로 어느 상태로 가야 되는지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 안 돼 있다면 넌 디터미스틱하게 되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입력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트랜지션. 네, 불필요한 추가 트랜지션.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20초 후에 여기가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다음까지 뭐 자동으로 이쪽으로 간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트랜지션에 대해서 정확히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고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 20초 후에는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가다가 뭐 서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상태로 가지 못한다든지 중간에 페일리어 난 경우. 그 다음에 트랩도어 같은 거는 이거는 여기 지금 XYG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도저히 시스템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게 막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앱을 만들 때 이상한 키를 누른다든지 뭐 펑션 키를 누르는데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는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뭐 엉뚱하게 간다든지. 그래서 사실 시스템에서 어떤 입력이나 이벤트가 얘가 들어오면 안 되도록 막아야 되는데 막는 프로그램을 안 하면 이런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되지 않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느 상태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다 컨트롤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사실은 커버리지에 대한 정책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트랜지션
상태 변화를 다 테스트했다고 볼 건지, 모든 트랜지션을 커버하는 건 뭐죠? 여기에 지금 트랜지션이 1, 2, 3가 있는데 여기까지 4. 요 4개만 테스트하면 다 테스트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 이 상태에 대한 거는 별로 고려 안 하고 하여튼 여기 있는 요 트랜지션만 다 체크되면 끝나는 걸로 보는 거. 아, 이것도 있구나. 이거 이니셜에서 이거 하는 것도 다. 그 다음에 모든 상태와 이벤트의 조합. 이게 바로 뭐냐면 입력이 XYZ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XYZ가 다 시험이 되고 이 상태에서도 X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고 Y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고 G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조금 다르거든요. 모든 상태에서 입력 이벤트의 조합을 테스트해 보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경로를 보는 게 있어요. 트랜지션 경로. 뭐냐면 여기 있는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경로, 여기 있는 이니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 여기까지 가는 경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경로, 이렇게 그 트랜지션의 어떤 집합을 테스트해보는 커버리지가 모든 단일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어때요? 테스트가 더 케이스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위로 갈수록 더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까 루프 커버리지, 이거죠. 그죠?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 뭐 그런 거, 이런 것도 다 테스트해보는 그런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할 텐데, 요 9646은, 좀,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그죠? 이거는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해보고 되게 중간, 절충한 그런 안이 있는데, 되게 인빌 시스템은 이 정도로 해보면 대충 우리가 다 됐다고 보자는 어떤 표준입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간단한 그 상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소개 정도였는데요. 자, 그러면 한 예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료 구조, 뭐 스택이라는 거예요. 스택 프로그램 구현하면 스택 프로그램이 아마 이렇게 돌아갈 거죠. 처음에 우리가 스택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가 초기화 상태로 가겠죠. 그죠? 그 스택을 만들면 제일 첫 번째 그 초기화된 상태는 뭐예요? 스택에 엘리멘트가 아무도 없고, 그죠? 사이즈는 제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푸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엘리멘트가 하나씩 추가되겠죠. 그죠? 탑에. 그래서 여기 partially filled 된 상태로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벤트고, 요 뒤에 있는 게 어떤 액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엘리멘트를 스택에다 갖다 추가하고 사이즈 하나 더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추가되면 맥시멈 가기 하나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에서 추가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맥시멈 마이너스 1에서 푸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거에 올라가니까, 그죠? 더 이상 룸이 없잖아요. 그죠? 그 경우는 풀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더 추가가 일어나면 더 추가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죠? 스택이 풀이 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에러라는 액션으로 뭐 오류 메시지 같은 걸 보내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팝이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가 빠지니까, 그죠? 뭐 추가할 수 있는 일부 그 꽉 차지 않은 일부가 찬 그런 상태로 넘어갈 거고, 여기서 팝이 계속 일어나다가 만약에 사이즈가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되다가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팝이 일어나면 MT 상태로 가겠죠. 요게 다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그 물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고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 상태 기반으로 테스트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테스트액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죠? 그래서 MT 상태가 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넣어보죠. 그죠? 하나 추가해서 이런 상태로 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서 이런 상태로 가는지, 그 다음에 뭐 하나 삭제해서 이런 상태로 가는지, 그죠? 또 삭제해서 이런 상태로 가는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는 요 트랜지션은 커버되지만 사실 이거는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만 해보면 안 되죠. 여기다 하나 넣고 또 여기 가는 것 두 개 넣고 여기 가는 것 세 개 정도 넣어봐야 여기 있는 이 트랜지션 다 커버돼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예, 처음 이제 트랜지션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화살표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요걸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니셜 상태에서 요거는 뭐 조건은 없고요, 그죠? 처음에 이니셜 상태에는 사이즈가 0이 돼야 되고 다음 상태는 empty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empty 상태에서 만약에 푸시 이벤트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 하나 추가시키고 partially filled로 넘어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partially filled에서 푸시 들어오면 조건이 이 상태일 때 full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partially filled일 때 이제 pop이 되면 empty 상태로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벤트들을 쭉 써봤는데 요거는 트랜지션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9개밖에 안 되겠죠.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트랜지션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게 제일 아주 약한 검증 기준이 바로 트랜지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행로라는 게 있는데, 트랜지션 행로는 요 트랜지션이 옮겨가는 어떤 그 경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트랜지션이 단일 경로 또는 여러 경로의 집합으로 표현되는데, 요때 이제 우리가 이벤트에 따라서 트랜지션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그 테스트할 때 우리가 어떤 트랜지션이 시작 상태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다음 상태로 가는지 그걸 우리가 체크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이 트랜지션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요 반응은 확인할 수 있는데, 상태를 고려 안 하면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워요. 다음 상태를. 그러니까 트랜지션만을 체크해 보면 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트랜지션에 할 때 어떤 그 시스템의 반응은 이렇게 됐는데 엉뚱하게 다른 상태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테스트해 보려면 트랜지션과 상태를 두 개를 다 고려해서 테스트해 보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트랜지션의 행로 같은 걸 보면 여기 맨 처음에 이니셜 된 상태에서 푸시해 보고,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가요? 이니셜 상태에서 partially filled 상태로 가겠죠, 그죠? 맥스 3니까, 그죠? 요것도 partially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떤가요? full로 되는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full에서 하나 삭제하면, 하나 더 추가하면 full이 됐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빼면 partially filled 됐고, 그 다음 또 하나 빼면 또 partially filled 되고, 그 다음에 빼면은 아마 여기서 아마 이니셜 상태로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러가, 팝하면 에러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로를
만들어내면 이제 모든 트랜지션이 커버되고 그 트랜지션에 대한 어떤 예상되는 반응만 관찰되면 요거는 트랜지션에 대한 체크는 다 된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갔을 때 상태가 어떻게 갔느냐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원하는 게 이런 상태와 이벤트의 조합을 다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empty 됐을 때 우리가 스택에서 나오는 오퍼레이션은 푸시하고 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empty일 때 푸시와 팝, partially filled 될 때 푸시와 팝, full 됐을 때 푸시와 팝을 다 해보자는 거죠. 근데 partially full 됐을 때 사실 두 가지 트랜지션이 있죠.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봤지만 여기 있는 partially filled에서 푸시가 나오는 경우가 이 경우가 있고 이 경우가 있는데 그죠?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푸시가 나오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별도로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태와 이벤트에 대한 조합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의 상태를 쫙 적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받아들이는 입력, 이벤트 같은 걸 쫙 다 적은 다음에 그거의 조합을 다 테스트해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네,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푸시를 해보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거고 그 다음에 요 푸시한 다음에 empty 상태로 가는지 그죠? 그 다음에 empty 상태에서 푸시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partially fulled한 상태로 가는지. 그 다음에 요 푸시가 일어날 때 이제 요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보면 푸시와 팝에 대한 이벤트가 모두 지금 커버되니까 지금 앞에 있는 트랜지션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입력 데이터가 같지만 그래도 요거는 지금 관점이 다르죠, 그죠? 모든 상태와 이벤트에 대한 조합을 우리가 다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진행합시다. 네, 지금 그 ISO 9646은 요거는 이제 그 적합성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 안에 지금 그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모델로 돼 있고 이제 보통 우리가 통신 프로그램의 프로토콜 같은 거 되게 여기 이 스테이트 머신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 통신할 때 우리가 패킷 보내기 전에 뭐 이니셜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커넥션을 호출해 가지고 뭐 셋업이 되면 그다음에 패킷을 날리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뭐 패킷을 받다가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한 상태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스테이트의 변화에 따라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디자인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그거 적합하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지금 9646 안에 이제 그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 안에 모델과 같은 상태를 갖는지를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죠. 에라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요 상태가 다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요 트랜지션이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그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 이제 뭐 여기 있는 상태가 또 다른 내가 정의도 안 했는데 이상한 상태가 더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 상태가 표현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간다든지 이 상태로 머문다든지 그죠? 그런 이 트랜지션에 대한 테스트 그런 게 두 가지가 다 우리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태 기반으로 테스트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시스템이 어느 상태이다라는 거를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PC처럼 뭔가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이 상태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인베이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간단히 불이 하나 켜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가 아무것도 깜깜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뭐 도입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떤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에서 목표 상태로 가기 위한 이벤트의 집합을 우리가 프리앰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싶어요. 그린에서 옐로우를 요걸 지금 내가 체크해보고 싶어. 그러면 일단 시스템을 켠 상태에서 레드는 지나치고 그 다음에 그린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그때 입력이 바로 뭐냐면 뭐 이니셜라이즈해서 20초가 흐른 다음에 이 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원하는 상태까지의 인베이드 시스템을 동작하게 하는, 그 상태로 가게 하는 그런 입력의 집합을 우리가 프리앰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하는 트랜지션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시스템을 그 상태로 옮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거는 목표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이벤트. 아까 우리 얘기했죠. 뭐 20초가 흐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입력이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뭐 아까 푸시가 됐으면, 그죠? 스택에서 푸시가 됐으면 요게 하나 이벤트죠, 그죠?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거는 뭐냐면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면서 얘가 뭔가 밖에 보여준다든지 뭐 내부에 있는 어떤 변수를 값을 바꿔줘야 된다든지 뭘 저장한다든지 이런 어떤 액션입니다. 액션. 그래서 액션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 이벤트에 슬래시하고 이 옆에 액션이 표현되죠. 그러니까 레드 라이트에서 그린 라이트로 바꾸려면, 상태를 바꾸려면 레드를 끄고 그 다음에 그린을 키라는 액션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상태 검토는 뭐냐면, 자, 그린 상태로 지금 가게 시스템 만들었어요. 프리앰블로. 그 다음에 20초가 흐른 후에, 이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옐로우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신호등 같이 우리가 화면에 봤을 때 불로 켜져가지고 이 상태라는 게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센서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뭐 시스템 내부의 상태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뭐 3초 후라든지 뭔가 이 이벤트를 발생해서 이 상태로 가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포스트 앰블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앰블. 구현을 원하는 상태로 가게 하는,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셋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가 인베이드 테스트 할 때 상태 체크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나가 끝난 다음에는 이니셜 상태로 무조건 가게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프리앰블을 넣기가 쉬워요. 그래서 포스트 앰블을 우리가 구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테스트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가게 하는 그런 입력, 이벤트가 뭔지.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면 우리가 상태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베이드 시스템이 지금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뭐 프로그램 돌려보면서 뭐 디버깅의 어떤 변수를 체크해보면 알지만, 그게 그냥 폼에서 돌아가니까 얘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 검증을 위해서 이런 프리앰블과 포스트 앰블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혹시 시스템에 지금 이 쿼리 스테이트 같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를 우리가 체크해보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훨씬 쉬워져요. 테스트하는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면 되게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아까 우리 프리앰블이나 포스트 앰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상태 검증이라는 걸 그냥, 사실 이게 그냥 말로 썼지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스택을 한번 보죠. 그럼 스택에서
인풋을 팝을 했는데 에러가 났다. 그러면 어느 상태죠? empty 상태죠. 다른 상태에서는 팝을 했는데 에러로 갈 이유가 없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날려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연속적인 트랜지션 XY가 있고 모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팝 에러가 있어요. 그러면 팝 에러에 대한 거, 그래서 팝을 했는데 에러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에 만약에 팝해가지고 에러를 보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그 empty 상태인데 만약 이거 외에 다른 거에 반응이 됐다 그러면 XY는 뭔가 잘못된 상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empty가 아닌 상태에야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잠깐 끌었다 끌. 자, 그래서 지금 이 센서 사례를 이용해서 IS 9646의 적합성을 위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이제 요 distinguishable sequence하고 UIO를 우리가 먼저 좀 결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빌 시스템에서 어떤 상태로 가게 하는 어떤 입력들, 특정한 상태로 가게 하는 입력의 시퀀스를 우리가 좀 결정해 보고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스타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테스트의 프리앰블 인풋이 시작되는 상태인데 거의 이니셜 스테이트죠, 그죠?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좀 결정해서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에서 요게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을 계속 실행시킨다면 모든 테스트 케이스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해서 좀 포스트 앰블을 우리가 구할 때 이제 일로 다 가게 해야 이제 다음번 테스트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기 트랜지션 이후에 레디 또는 아이들 상태를 구해 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타트 스테이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다른 상태로의 어떤 경로, 그러니까 지금 프리앰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이 상태에서 다른 모든 상태, only one 또는 only two, only both로 가는 어떤 상태들, 그게 이제 프리앰블로 쓰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밖에 없지만, 얘도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뭐예요? 얘는 두 개죠, 그죠? 이쪽으로 가게 해서 프리앰블로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게 하는 프리앰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구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상태로부터 다음 경로,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했을 때 어떤 트랜지션의 다음 경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상태나 이제 종료 상태로 바꾸기 위한 그 상태에서 이제 포스트 앰블을 구할 때 그런 필요한 이벤트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경로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테스팅 위한 셋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프리앰블을 구하는 거고요. 요거는 포스트 앰블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되는 상태의 집합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시스템 안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태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센서 상태에서는 요런 것들이 다 구별될 수 있는 어떤 상태들인데, 예,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자인된 거하고 우리가 구현된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대상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안에 나와 있는 스테이트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지금 구현된 그거는 사실 더 체크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구현에 불필요한 상태가 더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경로가 만약 테스트 케이스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보스 상태가 이 구현에서 빠졌다 그러면 이거를 체크하기는 어렵죠. 그죠? 이런 트랜지션이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요것만 좀 잘 보면 돼요. 각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트랜지션에 대해서 프리앰블을 구하고 UIO를 구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앰블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UIO라는 건 뭐냐면 스타트부터 트랜지션까지 발생하게 하는 어떤 인풋 시퀀스죠. 그죠? 그래서 요 세트만 구하면 되는데, 그거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트랜지션,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트랜지션은 이제 모든 입력 조건들이에요. 결국은 입력 이벤트의 어떤 종류들. 그래서 아까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각각 테스트 경로를 생성하고 그거를 지금 돌려보면서 예상되는 반응하고 다음 상태를 검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트랜지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목표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목표 상태로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포스트앰블을 날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예제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테스트, 적합성 테스트를 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발견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모델보다 적은 상태를 가진 구현은 체크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델에는 나와 있는데 상태가 구현이 안 돼 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날려보니까 당연히 그게 체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이제 액션 후에 출력에 대한 오류라든지, 그죠? 아까 우리 스택에 대한 걸 얘기했을 때 뭐 다음 상태가 잘못 갔다든지 아니면 액션에 뭐 사이즈를 인크리먼트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잘못 갔다. 그죠? 어떤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날렸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 스테이트에 못 가고 엉뚱한 데로 갔다. 이거는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빠진 거. 지금 우리가 모델에는 제대로 트랜지션이 설계가 됐는데 그 트랜지션이 구현이 안 됐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뭐냐면 트랜지션 관찰이 불가능한 오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하는데 이 내부에서 어떤 변수를 뭐 얘가 바꾼다든지 밖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부에서의 동작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모델보다 더 많은 상태가 구현됐다. 지금 모델은 이건데 엉뚱하게 무슨 스테이트가 또 하나 나타나서 인풋이 있으면 글로 가.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못 만들죠. 원래 디자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는 체크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원래 모델이 완벽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트랜지션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모드에서 이제 뭐 애매모호하게 됐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모드에서 체크 가능하지만 이제 테스트할 때 설계가 잘못된 경우는 또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적 이벤트 트랜지션. 그러니까 뭐 어떤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또 그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포함되지 않은 그런 어떤 트랜지션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센서 그 사례에 대해서 지금 요거는 상태만을 검증하는 입력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각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에 이르게 하는 프리앰블을 찾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요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로 가게 하는 프리앰블은 요거예요. 그죠? only one으로 가게 하는 건 A가 프레젠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센서 2가 프레젠트 돼야 되고 보스는 양쪽이 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크하려는 트랜지션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none에서 지금 플러스 1이 되면 only 1으로 가야 되고 지금 only 1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 need로 가야 되고 only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면 need로 가야 되고 하여튼 요게 지금 다음 트랜지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상태를 체크하는 조건들이 요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상태의 체크 중에 얘는 지금 보면은 보스인 경우에는 두 가지 지금 분명히 그 검증하는 시퀀스가 두 개가 될 거예요. 그죠? 이거를 받을 때 보스로 가는 경우고 이걸 받을 때 가는 경우 두 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테스트 케이스가 다 검증이 돼야 이제 이걸 패스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프리앰블 같은 거 날려볼 때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본다든지 그렇게 뒤에 테스트 케이스가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선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상태를 체크하는 건데요. 현재 그 시스템의 상태가 그 상태로 갈 건지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태로 가게 하는 유니크한 IO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른 모든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을 우리가 다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상태가 N개라고 그러면 두 개 조합이니까 N-스퀘어의 테스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모든 상태로 가는 요 인풋 아웃풋 시퀀스를 쭉 찾아내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테스트 케이스인데요. S1에서 아니요. 리더에서 다른 모든 걸로 가는 거.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only 1으로 가는 거, only 2로 가는 거, both로 가는 거. only 1에서 리더로 가는 거, only 1으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both로 가는 거. 또 2에서 지금 다른 모든 걸로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지금 아닌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더 나와야 되죠. 16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상태니까 4개의 파워 2 하니까 지금 16개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그 16개 중에 이 보스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상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마 2개씩 있을 거예요. 그죠? 2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요게 이렇게 2개를 다 표시한 겁니다. A, B로. 그래서 각각 지금 보면
이 상태로 가게 하는 프리앰블, 그 다음에 아니죠. 이 상태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다른 상태로 가게 하는 프리앰블이죠, 그죠? 다른 상태 T 타겟 상태로 가게 하는 프리앰블이고, 그 다음에 이제 state verify 하는 부분은 이제 그 각각의 지금 none에서 플러스 1 상태를 발생시키면 잠깐만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가게 했고, 그거에 대한 프리앰블이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가는 거를 verify 하는 인풋이 요거죠, 그죠? 그러면 none에서 지금 플러스 1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none에서 플러스 1이 되면 이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 only 1으로 가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only 1으로 갔을 때에 only 1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는 포스트 앰블이 요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돌렸을 때 그 양쪽의 리더 상태로 가게 되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스테이트 베리피케이션은 요 상태로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스트 앰블은 이 상태가 지금 도달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서는 지금 양쪽 보스 쪽에 가면 그 리더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다 두 개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쪽 2, 1이 absent 된 경우, 1, 2가 absent 된 경우, 그 다음 보스에서 지금 only 1으로 가는 경우는 지금 보스에서 only 1으로 가는 경우는 이 경우인데, 그죠? 여기 지금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두 개는 맞는데, 지금 요게 왜 두 개죠? 지금 only 1에서 요걸 날리면, 보스에서 요걸 날리면 요 상태로 가겠고죠. 요 상태에서 none으로 가려면 지금 요 none으로 가게 하는 게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시퀀스만 지금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왔든지 관계 없으니까 두 개가 나와도 괜찮을 거예요. 두 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only 1에서 지금 none으로 가는 케이스니까 지금 2가 지금 absent 되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1이 absent 되면 이제 그 none으로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개 그 상태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두 개는 사실 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테스트해도 괜찮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우선 상태에 대한 어떤 상태로 가는지 그걸 그 유니크한 IO는 우리가 쭉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주 가벼운 커버리지, 그게 이제 트랜지션을 체크하는 건데, 요거는 모든 화살표만 체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각각 트랜지션이 지금 이 테스트 케이스에 다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모델에 MBA 트랜지션이 있다 그러면 최소 MBA 테스트는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보호스 상태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트랜지션 2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호스 체크는 우리가 항상 양쪽을 다 해본다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포스트 앰블은 2개씩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트랜지션이 요거에 지금 전체가 다 커버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17개가 나왔는데요, 그죠? 지금 17개가 맞나요? 네, 여기는 요 화살표 트랜지션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셋. 지금 13개 중에 지금 뭔가 더 이 보호스 때문에 좀 추가된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쭉 보면, 예, 여기 지금 스타트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확인하려는 게 요 트랜지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리더 스테이트에서 지금 플러스 1을 보내면 다음 only 1으로 갈 텐데, 그 only 1으로 갔을 때에 그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요거죠, 그죠? 스테이트 베리피케이션은. 그러면 그냥 리더로 갈 테니까 포스트 앰블은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지금 리더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요거는 그냥 상태로 있을 테니까, 그죠? 지금 A가 저기 에센트 상태로 됐을 테니까, 이구나. 그러니까 요 상태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센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에센트가 일어났으니까 요거는 사실 반응을 안 보이면 되죠, 그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지금 요걸 날리면 F 상태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only 1 쪽에서 지금 나가는 게 4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센서 1이 센싱 된 경우, 2가 센싱 된 경우, A가 absent 된 경우, B가 absent 된 경우, 그죠? 그래서 각각 4가지 상태에 대해서 지금 preamble, 그러니까 only 1까지 가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 거기서의 트랜지션 요 4개가 지금 여기에 나왔죠. 그리고 얘네들의 그 트랜지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포스트 앰블 가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요 상태, 요 트랜지션에 의해서 요 각각의 그 플러스 only 1, only 2, only,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only 1일 텐데 그 상태로 가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스테이트 베리피케이션 인풋이고, 요게 지금 포스트 앰블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호스 쪽에는 지금 보면 지금 양쪽에 프리앰블이나, 예, 요거는 포스트 앰블을 위한 건데, 포스트 앰블이 2개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각각 지금 같은 상태의 조합을 테크하는 거지만 2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요 보호스로 가게 하는 프리앰블이 2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보호스로 가게 하는 프리앰블이 지금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이제 나중에 요 스테이트로 갔는지 체크하는 방법 두 가지 있을 테니까 각각이 다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된 거가 지금 4개가 더 나왔으니까 지금 화면에서 나온 그 개수보다는 훨씬 많아졌죠. 그죠? 아까 체크한 거보다는. 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41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 20개는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거고, 21개는 테스트 트랜지션을 체크한 거,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이 테스트 도입 부분에 이제 혹시 프리앰블에서 뭔가 잘못된 반응이 관찰된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떤 테스트의 판결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프리앰블을 해서는 원래 인풋 스테이트, 그 스타트 스테이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위치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테스트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테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앰블 쪽에서는 사실 이제 일단 우리가 원하는 트랜지션 다 체크해 본 거기 때문에 뭐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좀 불편한 거지 요거는 이제 잘못된 반응이 있다고 해도 뭐 크게 에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앰블 쪽에 갔을 때 다른 테스트의 앞 단계와 같다 그러면 테스트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실제 그 우리가 보려는 트랜지션은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별로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테스트하는 관점은 다 다르죠. 포스트 앰블 쪽은 우리가 체크하는 관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태의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 앞에 어떤 조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가드인데 그 가드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equal true라고 써야 되는데 x equal false라고 명시된 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해 볼 거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시되지 않은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거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날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테스트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해봐야 될 부분들이죠. 혹시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true라고 했을 때 이 스테이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음 상태로 가는데 그럼 false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이 그 false일 때는 그 상태로 그냥 다른 상태로 가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는 게 대부분의 디폴트의 어떤 그 설계인데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부적합 이벤트, 명시되지 않은 이벤트에 대해서 액션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류 액션으로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디자인할 때 결정하든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현된 걸 보고 얘가 지금 X, Y, G라는 세 개의 인풋에 따라서 뭔가 스테이트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액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또 다른 어떤 뭐 이벤트가 하나 됐다. 그럴 때 얘가 아무 짓도 안 하는지 아니면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 주는지 그거는 뭐 구현 뭐 정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그 뭐 무시되는 경우는 그 상태에 그냥 남아 있으면서 아무 오류 메시지 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남아 있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불필요한 액션이 들어올 때 굉장히 민감한 거는 얘는 오류 액션으로 만약 익셉션 처리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액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부적합 이벤트 후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걸로 했는지 뭐든지 뭐 좀 체크해 봐가지고 그 시스템의 그 적절한 처리가 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중에 뭐 제일 그 간단한 거는 이 방법이고요. 조금 민감한 시스템은 이제 이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하는 경우는 뭐 오류에 사실은 저게 다 나타나 있는 게 좋죠. 그냥. 그 다음에 예, 빠진 가드 조건, 부적합한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데이터를 셋업하고 그 상태를 뭐 디자인에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구현에 뭐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넣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같은 그렇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이 신호등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스테이트 하나에 대해서 그 정상적인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다 나타나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얘가 상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런 건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 상태에서 그냥 머물고 얘를 그냥 무시하고 있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입력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익셉션 처리한다든지 에러 메시지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민감한 시스템일수록 저런 익셉션 처리를